Y10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약류 성분이 든 외국 감기약을 직구로 밀반입한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10대가 약물을 오남용한 사례를 전하며 어떤 방법으로 약을 밀반입했는지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다 복용의 환각 증상을 느끼려고 외국에서 감기약으로 파는 의약품을 밀반입한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3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마약류 성분인 덱스트로페트로판과 코데인이 포함된 약을 마치 영양제인 것처럼 신고하고 미국과 일본 판매처에서 직접 산 혐의를 받습니다. 세관은 해외 직구와 SNS로 마약류에 노출되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환각 증상을 느끼기 위해 약물을 밀반입한 학생들을 적발하고 갈수록 마약류에 노출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렸는데요. 마약류 성분이 든 감기약을 과다 복용한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세관에 적발됐다고 알렸는데 청소년 대상의 약물 오남용 교육 상담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물 오남용 상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 약물, 도박 등 중독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약물 안전상담센터가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비대면 익명 중심 상담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중독 전문 상담의 특징과 장점을 살펴보면 100% 비대면 상담 시스템으로 채팅 및 유선 상담만으로 운영되어 배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들도 익명성과 편의성 속에서 자유롭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로 상담 과정에서 이른 주민등록번호 등 어떠한 신상 정보도 수집하지 않으며 상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상담자에게 높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부모 대리 상담도 가능해 본인이 직접 상담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가 먼저 상담을 진행하거나 대리 상담을 통해 중독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상태를 파악하고 개입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센터를 찾는 상담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 상담사 유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상승한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엔 여전히 상담 인력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기존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걸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급식 과정에서 버려지는 농업 부산물을 활용해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든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양상추는 운반 과정에서 쉽게 무르는 특성 탓에 겉잎을 일일이 제거해야만 합니다. 부산물이 절반 가까이 나오다 보니 대형 자루가 금세 수북해집니다. 이렇게 지난해 경기도 내 학교 급식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2,000톤에 육박합니다. 이에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급식 부산물 업사이클링에 나섰습니다.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기업과 손잡고 양상추를 활용해 생분해성 랩과 식품용 비닐 등 5종류의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양상추 특성을 살려 이를 활용해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음을 소개했는데요. 학교 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 부산물을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하는 작업을 소개했는데 양상추 외에도 다른 채소나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자원 활용성이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폐기물 자원 활용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보도에서 양상추를 활용해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을 개발한 것처럼 얼마 전 미국 빙엄턴 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내용을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해 얻은 젖산 등을 활용해 박테리아를 배양했는데요. 이 박테리아는 탄소와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며 이 물질은 수확한 다음 포장재 등 생분해성 제품으로 가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빙엄턴 대학의 식당 서비스와 협력해 실험에 필요한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받았으며 다양한 조건에서의 발효 가능성과 저장 안정성도 확인했는데요. 특히 수거된 음식물은 최소 일주일간 저장해도 플라스틱 전환 효율에 영향을 주지 않아 산업적 활용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 세계김치연구소는 식품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로 버려지는 양배추의 부산물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자원화하는 바이오 리팩토링 기반 업사이클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기술은 김치 제조에 사용하는 배추, 양파 등 다양한 농식품 부산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연간 100억 원으로 추정되는 김치 가공 부산물 처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과의 세 번째 주제는 아동 유교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을 두고 부실 수사 논란을 겪었던 경찰이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아동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서울 지역 609곳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종합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우선 초등학교 등하굣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나 교통사고 등 위험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관계기관과 특별 안전 대진단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범죄 관련 신고는 최단 시간 내 출동을 목표로 하는 코드1 이상으로 지정해 강력히 대응하고 등하교 시간대에는 일선 경찰서뿐 아니라 서울경찰청 기동 순찰대까지 배치합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경찰 대책을 환영하는 반응과 동시에 여전히 미덥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전하고 안전 종합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짚었는데요.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 관련해 경찰의 종합 대책과 학부모 반응 등을 전한 보도였는데 아동 유괴 및 납치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수칙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아쉬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에서 아동 유괴 안전 수칙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납치 유괴 시도 사건에 대응해 경찰이 대규모 안전 강화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학생과 보호자도 각각 안전 수칙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데요. 먼저 학생의 안전 수칙을 살펴보면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이나 선물은 받지 않기, 외출 시 반드시 보호자에게 목적지 알리기, 등하교 시 사람이 많은 큰 길로 다니기, 위험한 상황일 때 큰 소리로 도움 요청하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호자 안전 수칙을 보면 위급 상황 발생 시 일일이 신고 요령 알려주기, 보호자와 정한 안전한 길로만 다니도록 하기, 귀가 시간 및 위치를 미리 공유하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 알려주기 등이 있습니다. 만약 신고할 경우 상황을 침착하게 전달하고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 사건 발생 위치를 명확히 알려줘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의심될 때는 사건 담당 경찰의 요청과 보호자 동의하에 실종 아동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빠르게 전파하는 엠버 경보 시스템도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